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수함수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보다는 뭐, 진도가 빡세진 않을 건데, 어우, 연습 문제 왜 이렇게 많냐? 연습 문제 4개나 있어요. 파이팅 해라. 원래 이게, 이 대수가 1단원이 엄청 큰 단원이에요. 수요일 날은 상학함수 했어요? 어제? 네. 잘 배우시고. 아, 무필 좀, 무필이 긴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 연락 안 됐죠. 아, 예. 제가 이렇게 잘 찍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뭐, 지수함수 파트인데, 내용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많은데 실제로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처음 해주는 하나만 잘 배워두면 그걸로 다 써먹을 수 있거든. 물론 앞에 있는 지수 법칙을 좀 사용해야 되겠지만, 자, 지수함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아까 지수 y는 a의 x제곱 형태인 이런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가 정의역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수 쪽에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 부르고요. 지수함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a는 1이 안 됩니다. 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랑 좀 비슷해요.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라는 밑은 안 돼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자면 밑이 0보다 작지 음수가 되지? 그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x승 뭐 이런 애들을 해봐. 그럼 얘가 함수값을 넣어보면 x가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지. x가 2일 때 y값이 플러스 4가 되지. x가 3일 때 y값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양음 이렇게 나오면 함수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밑이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또 1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여기가 1이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다 얼마야? 1, y값을 다 1로 갖는단 말이야. 어떤 제곱을 하더라도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죠. 그냥 상수함수 꼴이기 때문에 얘도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얘가 1이 아니면 이 값은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여러분 지금 뭐죠? 공통 2에서 함수 배웠어요? 함수 배웠어? 한 번쯤은 다 하긴 했어, 공통 2에서. 그러면 이제 요 치역이라고 할게. 이 함수의 함수값이죠. 치역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치역은 y값, 치역은 항상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요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왜 찌그러졌냐?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증가함수는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중 a가 1보다, 요 1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a의 x승의 나머지가 어디예요? 0초가 1 미만. 밑이
0초가 1 미만, 2분의 1, 3분의 1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될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여기가 교점이 생겼잖아. 요 값은 늘 얼마냐면 1이에요. 왜냐면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이거든. 여기다가 0을 넣어봐. a 값에 관계없이 얼마 나와? 1 나오지. 여기다 0 넣어봐. 뭐의 0제곱은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1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0,1을 지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x축인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이 그래프는 계속 작아져도 x축과는 만날 수는 없어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입니다. 이 지수함수도 계속 이쪽으로 가도 0이 될 수는 없고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점근선이란 뜻은 뭐야? 그 선에 닿지 않고 계속 걔와 엄청나게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는 두 가지예요.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하는 증가함수. 밑이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돼요. 그리고 y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증가 감소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y는 1이잖아. 잘 봐. 그럼 얘는 무조건 요 증가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 y는 다 1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볼까? y는 2x승 같은 애가 지금 증가함수겠죠. 여기다 x에다 1 넣어봐요. 2, 3 넣어봐요. 8, 10 넣어봐요. 1024. 계속 수가 1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x가 0보다 작으면 y값이 1보다 다 작대요. 진짠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죠?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는 되지 않고요. 1보다 작은 계속 분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y는 2분의 1의 x승 이런 얘기죠. 자, 얘 x에다 1 넣으면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그러면 1 넣으면 1보다 작은 수, 작은 수, 더 작아, 더 작아, 더 작아, 계속 작아지죠.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는데 어쨌든 0보다 큽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수예요. 반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죠. 역수니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4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지수함수는 이것만 잘 알아도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조금씩 변화되는 애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y는 예를 들면 2의 x-1 플러스 1 이런 함수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y는 도형의 이동 배우셨죠?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야? 1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1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얘를 그려라 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건 적당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y값이 전체적으로 1이 커졌어요. x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변화가 없거든요. x축의 평행이동은. 그냥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평행이동은 없지만 y값이 변하는 순간에 모두 다 1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얘는 점근선이 얼마 된다? 1부터 시작해서 여기 넘어서부터 시작하고 x축의 방향 1평행 이동한 건 적당히 이동했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 얼마 된다고?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y가 전체적으로 1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얘는 얼마보다 큰 거예요? 항상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생각보다 문제는 할만합니다. 이 교재는 개념 교재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수함수 그 기본들은 좀 문제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 없이 술술술술 잘 풀 거예요. 근데 얘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좀 어려워요. 맨 처음에 제가 대수 시작할 때 얘기해 줬었나요? 난이도 뭐 지수함수랑 상악함수랑 수열 세 가지의 난이도 비교를 해줬었나요? 안 해줬어요? 개념 배울 때는 지수함수가 쉽고 상악함수가 그 다음이고 아니 상악함수 개념이 좀 어렵고 그런 얘기 안 해줬었나? 안 해줬어? 그래? 내가 어디다 얘기했지? 너희한테 맨 처음에 할 때 안 했어? 지수함수랑 상악함수랑 수열 세 개 배울 건데 개념, 응용, 심화 세 가지 구분한 다음에 지수함수의 개념이 가장 배우기 쉽고 접근이 쉽고 상악함수 제일 어렵고 수열이 2단계고 응용은 지수함수도 괜찮고 상악함수까지 뭐 괜찮고 심화 가면 지수함수 제일 어렵다. 이거 아는 게 있었나? 응? 대수 수업 너희밖에 없는데? 첫 수업 때 해줬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잠시 내 영상 확인해 본다. 안 해줬어? 맨 처음에? 근데 어디다 얘기했지 그러면? 꿈에서 얘기했나? 자, 아무튼 이 지수 로그 파트는요, 개념 배우는 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아마 삼각함수가 처음 시작할 땐 더 어려울 거예요.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까지, 여기에 나오는 문제 난이도 정도까지는 쉽게 좀 풀릴 겁니다. 근데 지수 로그가 이제 학교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낸다. 모의고사에서 좀 어렵게 낸다 하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난해해져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배울 때는 무난하실 거예요. 자, 해볼게요. 1번부터 풀어봅시다. Y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개념 배운 거 뭐예요? 그래프 그리기밖에 안 배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푸는 겁니다. Y는 3분의 1x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감소함수죠. 그리고 여기 Y값이 얼마예요? 1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죠.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1,0 못 지나죠. y가 0이 될 수 없다고요. 항상 얘는 0보다 어떻다? 크다입니다. 0,1을 지나지. 기억 틀렸고. 점근선은 y축이다도 틀렸죠. 점근선은 x축이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도 틀렸죠. 왜냐면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건 디귿밖에 없네요. 얘.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래프 참고해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거 하나 살짝 해주면 해볼까? 요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E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1 내려간 거지. 그럼 얘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함수인 거죠.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그러면 그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것 같거든? 걔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Y절편을 구하는 거라 Y절편은 언제나 X에다 0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 X에다 0을 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점근선은 자, 점근선 구하래. 점근선은 뭐야?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맞죠?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 X범인데 정의역은 얘는 그냥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치역. 치역은 어때요?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초과라고 간단히 쓰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3번. 이거 2번 문제였어. 2번에 1번 문제. 자, 3번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 대칭했대. 도형의 이동을 다 할 줄 아셔야 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그 시기 y는 얼마래요? a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b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이동시킬게요. y는 x축의 방향으로 2, x-2, y축의 방향으로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뭐 바꿔야 되는 줄 아냐? x축 대칭 이동했다 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반대로 y의 부호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y를 무슨 y로?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한 이 함수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에 x-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b는 마이너스 1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요 a가 지금 2의 x승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얘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 거냐면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게 얘죠. 지수끼리 더한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오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4분의 1이죠. 앞에 얼마 있었어요? 마이너스 있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몇 분의 1? 4분의 1에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2승 뺄 줄 알아야 돼요. 2의 마이너스 2승이 앞에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뺀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 지수법칙 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세수의 대소 비교하시오 한데 이거는 미통이라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미통이라서 지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대소 비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5번. 다음 그림은 3의 x승의 그래프이다. 3의 x승 그래프래. 그러니까 y는 뭐의 x승? 그래프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A, 얘가 B, 여기가 M, 여기가 얼마예요? N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가 4일 때 A 플러스 B가 얼마일 때? 4일 때 뭘 구해라? M 곱하기 N 값 구하래요. 자, 그냥 합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거 그냥 쓰세요. 이 함수에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A를. 3의 A승이 얼마죠? M. 너무 쉽네. 3의 B승이 얼마죠? N. 곱하고 얘는 더하래. 그럼 얘네 지수끼리 더하려면 얘들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3의 A 플러스 B승이 얼마 된다? M, N이 되고 A 플러스 B승이 얼마라고 했죠? 4라고 했죠. 따라서 3의 4승 얼마 나옵니까? 81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단순하다, 그지? 자, 그 다음 6번. y는 2의 x승과 y는 2의 x-2의 그래프와 y는 1. 그 다음에 y는 얼마? 3으로 요 그래프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뭔 소린가 볼까요? 우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얘부터 그릴까요? 계속 이것만 하죠?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라.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자, 2의 x승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 평행이동 시킨 다음 그리면 되지. 그럼 얘가 이 정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면 얘가 이쪽으로 붙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서 이 곡선의 굴곡 형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얼마 이동한 거야? 2 이동한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여기 y값은 원래 얼마야? 1이죠. 그리고 y는 얼마? y는 1이고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래. 그럼 y는 1, 여기죠. y는 3, 여기라 칠까요? 여기죠. 자, 이 두 개랑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은 지금 어디 얘기합니까?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지. 맞아요? 그러면요, 얘를 조각을 만들어 볼게요. 이 곡선의 형태가 똑같잖아? 자,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어. 어디서 자르는 게 편하지? 뭐,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얘 여기서 잘랐어. 미안하지만 모양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지금 여기 자르고, 여기서, 요 끝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평행이동한 게 똑같잖아. 그러면 이 모양이랑 어떻단 얘기야? 원래는. 똑같단 얘기 아니야?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요. 일자로 이렇게 잘랐으면 얘가 여기 딱 붙겠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거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얼마야? 써 있잖아. 위에 2라고. 어디에서 이동해도 다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y3이었나요? 그럼 얘 높이가 얼마예요? 2죠. 정사각형인데 조금 내가 모양을 너무 잘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 얼마? 여기 넓이는 4가 되겠다. 됐습니까? 평행이동 한 만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넘어갔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도 어렵지 않을 거다. 기본적인 틀만 잘 잡으면 그냥 문제만 많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도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점이 생겨가지고 기계처럼 아마 식 만들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풀 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지수로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를 막 되게 멋지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형태만 살짝 기억을 하면 돼. 이게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이 꼭지점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 축을 꼭지점을 기준으로 요 구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지수함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얘는 밑이 3이면 무슨 함수죠? 뭐 하는 함수예요? 증가하는 증가함수예요. 그럼 얘는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이 없어요.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어딘진 몰라도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를 비교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이 구간 내에서 구간의 시작이 제일 작을 거고요. 구간이 끝이 뭐예요? 제일 클 걸 예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증가하다 하고 바로 대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막 멋지게 축에다 올려놓고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거 7번에 1번이었고 3번 풀어볼게요. 3번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두 개의 지수함수의 곱으로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얘랑 곱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역수지. 3분의 1에 뭐야? x승이고 얘는 4에 뭐야? 지금 요거란 말이야. 우리 맨 처음에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지수는 지수 법칙이 제일 중요해.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 곱해서 합칠 수 있죠.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3분의 4에 x승이 돼. 자,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럼 또 0일 때가 최소고 1일 때가 뭐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치환하는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쫄지 마시고. 생긴 건 막, 이거 어떻게 라고 막 할 수 있겠지만, 쫄지 마십시오. x가 a일 때, 얘 최대값 1이 갔는데. 자, 이 문제 풀 때는, 여기에는 이 정의역 부분이 많이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는 저랑도 잘 배워두세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써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복잡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치환한다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해, 이 식 자체를. 그 다음에 얘 원래 한 번에 풀어야 될 것을 치환을 통해서 쉬운 거 두 개로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푼다는 우리가 약속을 할 거예요. 치환은 항상 그런 느낌이야. 치환을 해놓지 한 번에 어렵게 풀 걸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쉽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뭘 치환할 거야? 요거.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치환해놨지? 그럼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치환한 식 또 만들어요. y는 얼마예요? 2의 t승이죠. 그러면 결국 최대값이란 얘기는 이 최종적으로 이 치환해 놓은 요식 있죠. 요 놈의 최대를 구할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늘상 이건 아예 그냥 아예 기계처럼 그냥 응답하시면 돼요. 치환을 해놓은 이 변수 있죠. 이 변수 치환해놨으면 얘는 항상 늘 t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생각하시는 겁니다. t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 맞춰서 t에 대한 범위, 정의역 표기를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문자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이 t의 범위는 무슨 범위예요? 요 이차함수의 범위랑 똑같아요. 이 이차함수의 y값의 범위가 t의 범위잖아요. 이게 원래 y는 있는데 t로 바꿨을 뿐이니까.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무슨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늘 축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축 얼마죠? 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1을 대입해. 3 나오지. 그럼 t는 항상 어때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이거를 꼭 찾아내야 되는 거야. 늘 치환해놨으면.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거든? 여기까지 들어온 게 한 세트야. 그럼 정리를 해볼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식이 복잡해서 한 번에 풀기가 어려워. 복잡하다고 써놨죠? 그랬을 경우 뭘 쓴다? 치환하는 방법을, 치환법을 쓴다. 치환하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이 문제를 한 번에 풀기 어려우니 치환을 해서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얘 하나로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뭐예요? 단순 이차함수가 되고요. 얘는 단순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지수함수를 잘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치환법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늘 치환해 놓은 요 문자 t범위 구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늘 해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물어봐. 자, 이렇게 치환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하면
t 범위 구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환해냈으면 뭐 한다? t 범위를 구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예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치환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끊어서 풀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예요.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치환을 잘 쓸 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그때 지수할 때 지난번에 뭐 있었냐? 뭐였지? 이거였나? 이런 거였나? 그 곱셈공식 변형 문제 할 때. 뭐 얘가 3일 때. 아, 2 아니지. A지 그냥.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얘 값을 구하시오 할 때 이렇게 생기면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얘 어떻게 했어? A 같은 놈으로 치환해서 얘를 A의 2분의 1승이 이 A면 얘는 A의 4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으로 푼다 이런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그지?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얘는 다 양수기 때문에 범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해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t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얘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에서 이 그래프는 얼마? t가 얼마? t가 요가 3이면 3 이하에서 이 함수는 그려지죠. 그럼 최대는 얼마예요? 3일 때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돼. t가 3일 때니까. 그럼 최대값 얘는 얼마 나와? 8이 나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때의 뭘 구하래? x값도 구하래. 신나가지고 8 구하고 아싸 해가지고 여기다 3을 했어. 그러면 망하는 거죠. 요 3은 무슨 3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t 값이죠.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t가 얼마일 때? 3일 때 무슨 값 구해야 돼? x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t가 3일 때 x는 여기에 있겠죠. x는 여기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t가 3일 때, 근데 우리 아까 꼭지점일 때가 3 아니었나요? 그때 x는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x 얘는 얼마다? 1이 되겠다. 라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완료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시험법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풀지? 그럼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뭔가 좀 진지하게 좀 집중을 시켜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은 이 단원에만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환을 하시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고생길이 열리죠. 자, 필수 9번 똑같습니다. 얘도 지수를 치환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10번은 방금 했던 이 8번 문제랑 반대예요. 느낌이. 반대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x범위가 0 이상 2 이하일 때 y는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승의 최대 최소 구하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수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면 하나로 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건 불가능해. 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합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거든. 이 4의 x승이라는 건 2랑 비교했을 때,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변형 좀 할게요. 2의 x승에 제곱이 4의 x승이랑 똑같은 거 맞아? 이게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간 거냐? 자, 4를 이렇게 한 거예요. 2의 2x승이죠. 근데 여기서 지수법칙에서 얘하고 곱은 이렇게 밖으로 빼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의 x승은 2x승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얘인데, 여기서도 항상 식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요거 앞으로 빼놓으셔야 돼요. 플러스 1, 2의 x 플러스 1승에서 이 플러스 1승을 앞으로 빼려면 이게 아까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2의 x승 곱하기 2의 1승 꼴을 합친 거니까 다시 분리한다고 하면 2의 1승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빼는 거에 대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2에 어떻게 돼요? x승. 그럼 요렇게 생긴 함수의 뭐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얘는 여기 부분이 똑같습니다. 근데 보기 불편하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치환하자 누구를? 2의 x승을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쓰자. 그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이상하게 짬뽕돼 있었던 어떤 식이 지수함수와 이차함수로 분리가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요놈의 최대최소 구하면 돼. 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그럼 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얘 최대최소 구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선행시켜야 돼? 내가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대답하면 돼. 저기 써있어. 노란색, 저기 연두색으로. t법이.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얘 최대최소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된다? t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t범위를 구하려면 t의 범위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범위예요. 그러면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범위가 딱히 다른 범위가 없으면 지수함수 상사 0보다 어때요? 이게 크죠?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범위가 있습니까? x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x승이라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에서 0하고 2니까 0일 때가 무조건 최소고 2일 때가 뭐예요? 최대예요.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러면 t의 최소가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고요.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2를 집으면 t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그게 t의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0 넣었어요. 1. t범위는 이거 얼마다? 4.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t범위까지 찾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t에 대한 이 이차함수의 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차함수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에 저는 이런 건 인수분해 얘 근 구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 꼭지점을 안 찾고 그냥 저 x축 기준으로 그냥 해버려요. 물론 저 꼭지점도 쉽긴 쉬워요. 0하고 얘 얼마죠? 2 이렇게 절편 기준으로 저 그래프를 그립니다. 저 근 구하기가 편하면 인수분해가 돼 있거나 아무리 봐도 근은 0하고 2잖아 얘는. 그럼 x절편이 0하고 2거든. 그럼 얘 축이 얼마? 여기 축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는 어디? 1부터 4의 최대 최소예요. 그럼 1 여기부터 4 여기 어딘가에 4가 있겠죠? 여기까지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최소는 얼마일 때요? 1일 때. 최대는 얼마일 때요? 4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깔끔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나게 쉬워져요, 문제들은.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배울 건데 로그 함수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계속. 자, 넣으면 돼요. 답은 0하고 1이랑 4 넣을 때 y값이 최대 최소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두 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우선. 시험법은 지금 잘 배워두십시오. 이거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바로 당장 공통 2에서도 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 배웠나요? 예. 자, 살짝만 하고 갈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여요.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이는데 요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자면 산술기하 평균은 뭐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모르더라도 그 식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4일 때 A, B의 뭐 최대 또는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런 게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딱 봐도.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B는 4-A죠. 이거를 요 식에다 B 자리에 넣어요. 그럼 A 곱하기 4-A죠. 그럼 이렇게 생긴 이것도 함수잖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할 수 있지. 여기도 근이 0이랑 4니까 0이랑 얼마? 하니까 2일 때가 최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참수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산술기하라고 표기하지 않은 문제의 유형 중 산술기하로 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참수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 이유를 간단 설명해 드리자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문제의 최대치수를 구할 때 매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뜨문뜨문 등장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하면서 단원 자체가 산술기하니까 그때 내신 준비를 하면 거기에 맞춘 문제로 하겠죠. 근데 지금 봐봐요. 대수잖아. 이게 산술기하 유형이래. 대수에 나왔어. 갑자기. 그냥 유형 설명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산술기한지 눈치 못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은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차수가 훨씬 익숙하단 말이에요. 얘로 풀어낼 가능성이 높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안 돼. 그러나, 어떤 문항을 산술기하로 풀었을 때 잘 풀어내면 훨씬 쉽게 득을 보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술기하 평균을 지금 공통 2를 배울 때 좀 딥하게 제대로 배워두죠? 그럼 나중에 써먹을 일이 무조건 있습니다. 어떤 되게 어려운 문제를 아까 치안법 같은 거 있었지? 치안법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산술기하도 마찬가지야. 약간 무기를 또 하나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우리가 할 때의 조건은 이 산술기하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양수 조건에 이제 이걸로 힌트를 얻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냐. 제1의 생각은 그 나온 식이 양수래. 산술기하는 음수일 때 성립되지 않거든. 양수 조건 내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합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 그때의 곱의 최대차수를 물어봐요. 또는 곱에 대한 식이 주어졌는데 합에 대한 최대차수를 물어봐요. 이랬을 때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역수식 형태예요. 역수식. 이런 거 있죠. 얘의 최소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어요. 얘도 역수식 아닌가요? 이때 산술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산술기하는 뭐야? 합을 가지고 뭘 만들어버려? 곱을 만들기 때문에 얘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숫자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얼마? x 곱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1 되니까 2 얘는 2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수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쓴다. 그리고 무슨 문제? 당연히 최대 최소 문제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셋 중 하나가 아니고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경우에 산술기하를 사용해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 요 식의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산술기하를 생각 못하면 개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얘를 식을 좀 이쁘게 정리 좀 할게. y는 2의 x승 더하기 얘가 어떻게 돼? 분모로 내려가지. 얘는 분자에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잖아. 괜찮니? 너 졸려? 아니죠? 보세요. 요 식의 뭐예요? 최소를 구할 거예요. 봤더니 첫 번째 조건 양수 조건 맞는지 보자. 2x승 양수예요 아니에요? 2x 양수겠죠. 왜? 지수함수니까. 양수 조건에 무슨 식이에요? 역수식이죠. 1번과 2번과 최대차수 문제 셋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문제다? 산술기하다를 놓치셔야 돼. 는 그럼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안 하게 되면 고생길이 열려요. 역수식은 기본적으로 산수기하가 장착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 써야 될지 여러분이 눈치채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의 최소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약간 짬뽕이 돼 있어. 이게 역수 느낌이랑 산수기하 같은데 얘랑 얘는 뭐 했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풀었지? 4x승 2의 x의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뭐 했어? 치환해서 풀었잖아요. 그럼 얘 치환도 해야 될 것 같고. 야, 역수니까 산수기하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자, 근데 우선 치환법이 선행돼야 되니까 얘를 치환을 하지 만약에 얘를 아니죠. 얘를 t라고 치환하죠. 얘 혼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t 더하기 t분의 1. 약간 별로예요. 별로예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통째로 지금 약간 결이 좀 비슷하지? 그래서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t제곱이 아니에요. 이 식을 변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식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뒤에 2를 빼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거 맞아? 이 식은 지금 이거 아닌가? 이거 맞지 않나?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하면 이거 맞지? 서로 역수니까 2ab니까 2 되잖아. 자, 이렇게 바꾸고 치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t가 됐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얘가? y는 t제곱. 요 마이너스 2는 이따 뒤에다 갖다 붙일게요. 마이너스 2t. 그다음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요까지 됐죠? 산술기하는 아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치환했어요. 뭐 하셔야 돼? 그냥 기계처럼 대답하면 돼. 로봇처럼. T범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T범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T범위. 뭐가 T지 지금? 자, 얘 범위는 어떻게 될까? X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얘 범위 구하래요. 우선 간략하게 생각해보면 얘 지수함수니까 얼마보다 커? 0보다 크지. 얘도 마이너스 X는 상관없이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T는 0보다 큰 게 맞죠. 근데 문제는 100% 0보다 큰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식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양수, 양수, 서로 역수, 양수, 역수, 최대최소가 범위를 의미하잖아. 그럼 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산술기하로 식을 다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정도가 아니고 얘는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요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죠? 1이죠. 그럼 얘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다 같은 거예요. 0이 아니고요. 얘가 뭐다? t였다. 그럼 t 범위는 여기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understand? 자, 가봅시다. 몇 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예요. 축이 얼마죠? 축은 그냥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축이 1이죠. 얼마 이상부터? 만약에 이게 없었어. 0초가 붙어 있었으면 틀렸겠지, 답이. 요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근데 얼마부터 가래? 2부터 가래. 그럼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요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2일 때가. 그럼 2는 뭐예요? 얘가 t 함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얘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네.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지수 방정식, 부등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